안녕하세요. 2차 시 5과 본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과 본문을 마친 후에는 4과와 5과의 추가 읽기 자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2차 시인데요. 보니까 지금 우리 5과의 한 중간 정도까지 교과서 페이지 123페이지까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등교 수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교과서 진도를 조금 속도를 좀 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어민 듣는 시간도 좀 빼고 제가 따로 정리하는 노트도 빼고 바로 본문 내용으로 진행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온라인 수업에서는 4과와 5과 추가 읽기 자료까지 해서 모두 다 마칠 예정이고 등교 수업 시간에 모의고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에 오늘 공지사항에 여러분들 보시면 요거 2차시 수업을 들으시고 공지사항 가보시면 영어 듣기 수행평가 정답도 있고요. 게다가 여러분 클래스 카드 아시죠? 7월 13일 날 4과 본문과 추가 읽기 자료 4과에 대해서 단어 시험을 40개 단어를 보지요. 그 관련해 가지고 클래스 카드 초대 코드를 공지사항 여러분 올려두겠습니다. 2차시 듣는 친구들은 마치고 나서 공지사항 가셔서 클래스 카드 추가 코드 즉 초대 코드를 받으셔서 클래스 카드를 이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5과 본문 시작해 보겠습니다. 5과 본문에는 제목이 이제 look, think and create라는 단어인데요. 보고 생각하고 만들자, 창조하자라는 전체적인 큰 제목이고요. 실질적으로 볼까요? 본문 내용 보시면 Nature, the great inspiration of architects. 건축가들에게 큰 감동, 영감을 주는 게 누구냐? Nature, 자연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서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건축가들이 자연으로부터 얻는 영감이죠. 보겠습니다. Nature is all around us. 자연은 우리 주변에 있고 It impresses us with its beauty. 자연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으로 감동을 주고 한 번 더 동사 to 두 번째 첫 번째 impresses 두 번째 supplies. supply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줍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목적격 관계대명사 여기서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문장은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문장은 We need to survive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되어 있고요. 즉 우리가 need to survive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다음 문장 볼까요? It also provides some people with the inspiration to create things in a new way. 여기도 provide A with B가 되어 있습니다. supply A with B, provide A with B. 그래서 A에게 B를 제공해 준다. 이렇게 제공해 준다. 이런 문장 구조가 있네요. 그래서 자연은 바로 nature는 또한 provides some people 어떤 사람 누군가에게는 영감을 주는데 to create things in a new way 새로운 방식으로 대상을 창조하는 영감을 주기도 한다. 오늘 예상해 보니까 이 some people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architecture를 가리키겠죠. architects 건축가들을 가리키겠죠. 됐나요?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시면요. 문장이 조금 기네요. 주어 부분이 좀 긴데요. 주어 부분 볼까요? The act of creating things based on nature. 자연에 근거해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based가 여기 things를 꾸며주고 있죠. 자연에 근거한 사물들을 대상물을 창조해내는 그 행동은 주어 is called 뭐라고 불리우냐면 수동태 동사 됐죠.
바이오미미크리라고 하더라. 자연 모방 기술이라고 하더라. 좀 어려운 단어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설명해 주네요. 이 바이오미미크리라는 단어는 is derived from 어디에서 derived 만들어졌냐? 어려운 한자 언어로는 파생되다라는 말인데요. 이끌어내다, 유도해내다가 derive예요. derived니까 is derived 되니까 이끌려져 나왔다, 유도되었다, 파생되었다. 어떤 속에 있는 물건이나 대상들이 바깥쪽으로 끌려 나오는 거예요. 수동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단어, 그리스어 말에서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바로 bios라는 단어죠. meaning life, 바로 생명을 의미하는, 여러분들 여기서 meaning도 마찬가지로 꾸며주고 있네요. 오늘 이렇게 꾸며주는 친구들이 오늘 자주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 미메시스라는 단어인데 그리스 언어잖아요. 바이오스 미메시스 둘 다 바이오미미크리를 만들어서 합성해서 만들다 보니까 생명과 이미테이션, 자연, 삶, 자연체, 생명체를 이미테이션, 흉내라는 명사, 흉내를 의미하는 미메시스다. 그래서 자연을 흉내내보는 거, 이걸 바이오미미크리라는 단어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다음 문장 가볼까요? Architects who use biomimicry, 바로 자연을 모방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이런 건축가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some people, 영감을 얻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건축가들 나오네요. 그들은 look at nature, 자연을 무엇으로 바라보냐면은, 자연을 쳐다본다, 바라본다, 자연을 바라본다. 그들은 어떤 자격이냐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an incredibly successful engineer, incredibly,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랍게도 성공한 엔지니어, 기술자들로서 자연을 바라보더라. 이 건축가들은 어떤 엔지니어, 기술까지도 공학기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공학기술자로서 그들은 자연을 바라본다. 바로 좀 더 구체적인 설명 들어오네요. who, 관계대명사 설명하고 있죠. 예. 그들은 has already come up with answers to some of the problems they now face. 그들은 has already come up with, 예, an incredibly successful engineer들은 여기 has come up with니까요, 현재 완료가 되겠습니다. come up with는 무슨 뜻이냐면 무엇을 찾아내다. 그들은 이미 예전서부터 해답을 찾아냈었던 거예요. 어떤 것에 대했냐면 그 문제, 여러 가지 이제 그들이 맞이하는, 바로 they now face, 현재 그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됐죠. 선행사는 the problems죠. 그래서 그들이 현재 마주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이미 찾아내고 있었다. 예전서부터. 어디? 자연을 바라보면서죠. 이렇게 자연은 건축가들, 즉 엔지니어가 된, 즉 성공한 엔지니어로서 그들은 정답을 찾아내더라. 그들이 마주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들을 마주할까요? 예를 들면 건축가들이니까 건축물을 지을 때 요거를 디자인 이렇게 해볼까? 아, 이거 어떡하지? 이런 어려운 문제에 닥쳤을 때 자연을 바라본 거죠. 그러자 그들은 엔지니어, 바로 공학기술에 대해 그들이 느끼는 바가 있었던 거죠. 아,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지금 나옵니다. 볼게요. They carefully study plants, animals, and other aspects of nature. 여기 they가 바로 architects who use biomimicry. 그들은 바로 자연 모방 기술을 사용했던 건축가들이죠. 그래서 주의 깊게 연구합니다. 식물들과 동물들과 다른 자연의 모습들을, 측면들을 연구해 봅니다. 뭐 하려고? To learn, 배우고 싶어서. 여러분들 여기 뭐 써 있지만 하기 위해서 뭐 하려고? 목적을 나타내죠. How they work. 여기 learn의 목적어로서 여러분들 의문사, 주어, 동사 나왔죠. 의문사, 주어, 동사. 됐습니까? 어떻게 자기들이 일해야 할지를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아까 전에 말했던
challenges, problems 그런 어려움과 도전을 마주할 때 어떻게 일을 해야 되지 배우고 싶어서 자연을 연구한 거죠. 그것도 carefully 하게. 괜찮습니까? 다음 문장이요. As a result, they have been also to find some innovative solutions. 결국에 그들은 have been able to 현재 완료죠, 여러분들. have been 그들은 할 수 있었다. 지금 예전서부터 지금까지 find some innovative solutions, answers, solutions, 해답, 해결책을 찾아낸 거죠. innovative니까 혁신적인 어디에? to engineering 하는데 한 번 더 and architectural challenges 오늘 해결책 대상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예. engineering 하는데 두 번째 architectural challenges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냈다는 거죠. 즉 공학기술이나 건축의 어떤 문제점, 어려운 점들, 도전해야 할 것들에 대한 해결책들을 찾아냈다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공학적으로 문제 있는 거, 건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자연을 보고 해답을 찾았다고 하죠. 자, 다음 122페이지로 들어가 보시면요. 122페이지 보시면 예. The curving beauty of nature 자연의 아름다움인데 그냥 아름다움이 아니라 curve가 여러분 곡선이잖아요. 구부러진 아름다움. 즉 자연의 곡선미, 곡선의 아름다움. 자, 유명한 여러분 얘기 들었던 바르셀로나 스페인에 있는 유명한 교회 교과서 보시면 그 교회 성당 바로 세그라다 파밀리아라는 numerous church in Barcelona, Spain.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이 큰 교회 바로 세그라다 파밀리아가 바로 그 자연의 곡선미를 나타낸다. 볼까요? Designed by the world famous architect 안토니 가우디라는 건축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에 의해서 designed. 누가? 오늘 조동사 나오네요. 철치가. 그래서 이거 분사구문인데요. 디자인한 사람은 가우디라는 사람이지만 교회 입장에서는 designed 돼야 되겠죠. 여기 being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eing이 생략됐어요. 그래서 디자인 되어서 교회는 is one of the most prominent buildings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교회다. 됐습니까? 예. 사과에서 여러분들 얘기했듯이 능동과 수동의 분사구문 계속 강조했었는데 오늘 자연스럽게 122쪽 5과에서도 나오네요. 예, 수동의 분사구문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다음 또 가볼까요? 자, 122쪽 세 번째 줄이요. Construction of this remarkable building began in 1882 years. 1882년에 시작됐답니다. 건축이요. 건설이요. 그래서 이 놀라운 건축물 건설은 1882년에 시작되었고, 예, 동사죠, 여러분들. 동사 여기 체크되고요. 그죠? 시작되었고, The Gaudi took over responsibility for its design in 1883. 1883년 그 1년 후에 그 교회의 디자인에 대해서 책임을 떠맡았습니다. 이어받았습니다. 책임자가 된 거죠. Believe or not, 믿든지 말든지 The building is still under construction. 믿어야죠. 뭐 지금도 공사 중이라고 하니까요. 지금도 만들고 있는 중이다. 다 아시는 이야기죠. 다음 가보겠습니다. Some people love. 몇몇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love the Sagrada Familia를 되게 사랑하지만, some은 사랑하지만, others, 나머지 사람들은 hate it, 미워하기도 하더라. 왜 그럴까요? 흉하잖아요, 사실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아름다움까지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지만, 예, 공사 중이니까 항상, 그죠? 건축 자재에 올라가야 되고 계속 완전한 모습이 되고 있지 않지만
그만큼 공들인다는 이미지가 돼서 지금은 뭐 사람들이 많이 스페인 바르셀로나 가면 꼭 보고 오죠. 대부분 가서 사진 꼭 찍고 오죠. 그죠? 자, 싫어하는 사람도 있긴 있다. But nearly everyone is fascinated by its unique design.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is fascinated. 여러분,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위가 되고 있습니다.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다. 뭐에? 그 교회의 독특한 디자인 때문에 의해서. 다음 문장이요. Gaudi believed that all architects should look to nature for inspiration. 가우디는 생각하고 있다고요. 뭐라고? 대절이죠. 접속사 that. 조동사 나오겠죠. 모든 건축가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봐야 할 것 같아. look to. 자연으로, 여기 뭐 이렇게 써 있지만 자연을 좀 보자. 뭘 위해서? for inspiration. 영감을 얻기 위해서, 감동을 얻으려면 자연을 좀 바라보자. 이런 표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9번째 줄 보겠습니다. He preferred the curves found in nature objects to the straight lines found in artificial ones. 여러분들 비교가 되는 대상이 나오고 있는 거 보시겠습니까? 예. curves에 대해서 좋아했고 등이 접속돼서 이번에는 또 뭐도 좋아했냐면은 straight lines도 좋아했다 이겁니다. prefer 아니죠, 좀 다르네요.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prefer A to B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prefer A 여기 to가 나오네요. to B. prefer는 더 좋아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가우디는 더 좋아했습니다. 무엇을 더 좋아했습니까? 바로 무엇을요? curves를 더 좋아했다는 겁니다. 뭐보다? straight lines보다요. 그리고 각각에 맞추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과거분사,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고 있습니다. 어떤 커브냐? natural objects니까 자연의 대상물에서 found. 여러분 요거 사과에서는 found, founded. 건설하다, 기초를 세우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지만 오늘 이 found는요. find, found니까 발견하다에서 나온 형용사입니다. found 세 번째로 사용됐어요. 즉 자연의 대상물에서, 자연의 물체, 자연의 사물에서 발견되는 곡선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뭐보다? 뒷문장 뭘까요? found in artificial ones. 즉 사람이 만든 인공 사물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발견되는 직선, straight lines, 직선보다 곡선들을 더 좋아했습니다. 이 문장 구조가 이렇게 병렬 구조 비슷하게 보이시죠? curves found, straight lines found. 그러나 to를 기점으로 해서 얘를 더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prefer, 더 좋아하다, 선호하다, 좋아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This preference, prefer라는 동사의 prefer라는 동사의 명사형 preference, 더 좋아하는 거죠. 이러한 그의 선호하는 것, 곡선에 대한 사랑은 can be seen, 보인다, 목격된다. 예, 여러분 수동의 개념이죠. 그렇죠? can be seen, 목격된다, 보여진다. 어디에서 보여지냐면 in all his buildings, 그가 만든 모든 건물에서 보여진다. including, 뭐 건축가 가우디는 뭐 이 여기 파밀리아 성당만 만든 게 아니겠죠. 여기 나오네요. including Sagrada Familia, 이 교회 말고도 다른 건물들에서도 그의 선호하는 것, 곡선을 좋아하는 것이 보이더라. 이 건축가, 이 가우디 건축가의 특성이네요. 갖고 있는 그의 재능이게 되겠네요. 다음 문장 볼까요? Many parts of the church, 그 교회 많은 부분들은 incorporate, 당연하겠죠. Images and forms from nature, 자연의 무엇을? 모습과 형태들을 포함하고 있다. incorporate. 그 교회는 incorporate images and forms from nature, 자연으로부터 온 모습과 이미지, 모습과 형태들을 포함하고 있다. incorporate,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자, for example, 예를 들면 the church's spires are topped with spears that resemble fruits. 예를 들면 교회의 그 spires, 뾰족한 첨탑을 얘기하겠습니다.
spires 보게 되면요. are topped with. 여러분 여기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 탑은요. 보통 우리가 이제 꼭대기로 많이 알고 있는데 꼭대기에 올려놓다라는 뜻이에요. 위치시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되었다. 첨탑이 높은 곳에 위치되었다. 근데 그냥 위치된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졌냐는 거예요. 이 표현 여기서 뭐 topped with 표면이 덮여 있다라고 했는데요. 탑이란 동사만 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맨 위에 위치되었다. 어떻게 위치되었냐? 바로 spears. 뭘로? 어떻게? spear. 여러분 여기서 지금 spears는 여러분 뭐 동글동글한 구라고 보시니까요. 둥글둥글한 천장, 첨탑 부분이 둥글둥글하게 되어 있더라. 여러분 뭐 교과서 122쪽 맨 위에 보게 되면 첨탑이 여러분들 뾰족하지 않고 둥글둥글하게 되어 있죠. 바로 그 부분이네요. 그것은 무엇을 닮은 거냐면 여러분들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동사 나왔죠. resemble fruits, 열매를 닮아 있는 이런 동글동글한 것들로 꼭대기 부분은 위치되어 있다, 덮여져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첨탑엔 그렇게 뭐와 함께 위치되어 있냐면 둥글둥글한 것들과 함께 위치되어 있다.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더라. 다음 문장. There are also turtles. 거북이도 있더라. 첫 번째. 둥글둥글한 것도 있고 또한 또 뭐도 있더라? 거북이도 있더라. 근데 거북이가 어디 있냐? 이번에는 첨탑이 아니고요. 여기 보게 되면 뒤에서 꾸며주고 있죠. Carved into the stone bases of columns. 기둥 있죠? 기둥, 컬럼. 기둥이 있으면 그 기둥에 어떤 돌이냐면 기초석 속에 새겨져 있는 거북이들도 그려져 있고 첨탑 얘기는 끝났어요. 기둥에 기초석에 거북이가 있고요. And 또 뭐가 있냐면 spiral stairs. 스파이럴은 여러분 우리 저 김연아 선수 스파이럴 뭐 들어봤습니까? 빙글빙글 회전하고 있죠. 회전계단은 아니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나사 형태의 올라가듯이 나사 형태의 계단이 있는데 나선형의 계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관계대명사 나오네요. 주격 관계대명사. resemble the shells of sea creature. 바다 생명체의 껍데기와 닮았더라. 여러분 소라 껍데기 보시면은 나선형으로 둥글둥글하면서 꼭대기까지 올라가지요. 바로 그런 형태는 spiral stair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문장 가보겠습니다. Perhaps the most impressive feature. 가장 인상적인 특성은 세그라다 파밀리아 교회의 가장 impressive한 특징은 주어를 가리키겠습니다. 여기다 주어죠. 묶어져가지고 끊기네요. 예. 자, 그것은 is 뭐냐? 그것은 바로 뭐냐? The ceiling이다. 천장이다. 천장에 대한 이야기 나오나요? 가우디는 designed the columns inside the church to resemble trees. 그는 디자인했습니다. 기둥을 어디에 있는 기둥? inside the church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교회 밖에도 뭐 기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내, 교회 건물 안에 있는 기둥을 디자인했는데 어떻게 디자인했냐면 to resemble trees, 나무를 resemble, 닮도록 나무를 따라해서 교회 안에다가 기둥을 디자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기둥은 마치 뭐처럼 보였을까요? 나무같이 보였겠죠. And branches까지 갈까요? 나무와 나뭇가지처럼 만들었답니다. So 그래서 visitors who look up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천장을 바라보면 방문객들은 이제 동사 나오네요. can feel 느낍니다. 뭐라고? 마치 그들이 뭐 있는 것처럼 were standing in a great forest. 거대한 숲속에 있는 중이었다. 마치 서 있는 중인 것처럼 느끼게 해준다는 겁니다. 와우. 마치 그들이 서 있는 것처럼. 가정법 과거인데, 자, 여러분들, 만약이라는 문장 기억나시죠? 과거로 돌리면 현재 어때요? 현재와 다른 사실이죠. 마치 그들이 과거에 다시 돌려가서 Great Forest에 있는 것처럼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설정해 주죠. 현재 사실은 어떻습니까? 숲에 있지 않죠. 교회에 있죠. 그러나 마치 숲에 있는 것처럼 as if 가정법 과거라고 합니다.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상황을 if 플러스 가정법 과거 시제를 씀으로써 마치 뭐뭐 하는 것처럼이라는 표현을 해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if를 쓰면 if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라는 가정법과는 좀 달라요. as if 자체를 씀으로써 마치 그들이 숲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과거 시제를 써서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설정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뭐뭐 하는 것처럼 여기 시제, 과거 시제를 써서 가정법 과거 개념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시면 The light 보겠습니다. The light that comes through the small holes all over the ceiling. 천장, 전체 천장, all over the ceiling이니까 천장 전체, 천장 전체, 바로 전체에 all over the, 저기 보시면 all over the ceiling은 여러분 부사로 보시면 돼요. 부사고요. 천장 전체에서, 천장 전체에, 장소 부사고, 작은 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분들 요거 주격관계 대명사죠. 얘는 부사구예요, 여러분들. 큰 의미 없습니다. 천장 전체에서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없어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그 빛은 여기까지가 주어죠. 그 빛은 동사 나오네요. 표시되어 있죠.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닮더라. 어떤 빛을 닮았냐? 이번엔 그 빛은 이 빛과 닮았다. 주격관계대명사로 꾸며주고 있지만 이번에는 ing로 꾸며주고 있죠. beaming, 비추고 있는 빛과 닮았더라. 어떤 빛과 닮았냐면 through leaves in a forest, 숲속의 잎사귀를 통해서 비추는 빛과 닮더라. 지금 여러분들 숲속과 교회 성당, 숲속에 있는 나무를 교회 안에 있는 기둥, 천장에 작은 구멍에 비쳐 나오는 빛은 나뭇잎 사이에서 비치는 빛으로 똑같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음 문장 볼게요. These tree-like columns, 나무 비슷한 이 기둥들은 are not just for decoration though. 하지만 얘네들은, 이거 원래 앞에 있었으면 더 좋을 텐데, 그죠? 하지만 얘네들은, 이 나무 같은 기둥들은 not just for decoration. 아니다. 단지 for, 목적, 어디 용도가 아니다. 장식의 용도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식하고 싶은 거, 이쁘게 꾸미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뭘까요, 그러면? Being inspired by trees, 나무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 아까 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아까 전에 being이 생략된 분사구문 얘기했었죠? being이 없어져서 ed가 된 거 하나 있었죠? 분사구문 뭐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designed 있었죠? 122쪽 첫 번째 줄에 designed 앞에 being이 생략됐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식이에요. 이것도 being이 생략된 겁니다. 여러분 온라인 수업 온라인 수업 처음에 할 때도 제가 교과서 할 때도 분사 설명할 때 사실은 분사 구문의 ed 형태는 앞에 being이 생략된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영어 선생님들은 ing 또는 ed, 아예 그냥 이렇게 능동의 분사구문 ing, 수동의 분사구문 ed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죠. 자, 오늘 inspired by trees. 오늘 주어가 누굽니까? 가우디죠. 가우디는 gave 했다. 가우디는 gave 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오늘 뭐 보시면 주어가 가우디잖아요. 가우디는 감동받아서 영감을 받아. 그는 columns, 그 기둥에다가 무엇을 주었냐면 a single vase. a single vase. 기둥에다가 가우디는 이 기둥에다가 뭘 줬냐면은 하나의 토대가 되게 주었다. 토대를 만들어 주었다. 주었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기둥에다가 싱글 베이스를 준 거예요. 그게 대체 무슨 의미냐?
주격 관계대명사 나오네요. 그것은 splits off into branches near the top. 꼭대기 올라갈수록 가지들로 splits off. 쪼개져 나눠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어린 시절 지금도 그 마찬가지죠. 우리 나무 그림 그리면은 그죠? 땅서부터 그림 그릴 때 쭉 큰 나무 기둥서부터 가다가 이제 잔 나무 가지들이 나눠지잖아요. 그죠? 갈래길 가듯이. 그죠? 바로 그 느낌, 그 그림을 여러분들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했네요. 그래서 a single vase, 가장 큰 기둥에서 바로 천장으로 올라갈수록 가지들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기둥에다가 그런 싱글 베이스를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나무처럼 나무에 영감받은 거죠. 자, 이래서 이 건축가가 자연으로부터 영감받은, 특히 가우디가 파밀리의 성당을 만들 때 교회 내부에 있는 기둥에 대한 그의 자연에 대한 영감, 그것이 또 하나의 어떤 균형, 엔지니어링으로서 공학기술로서도 큰 어떤 가치가 있겠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나요? This allows them to support the roof better by distributing its weight. 나오네요. evenly. 그래서 이것은 allow 다음에 여러분들 목적어 다음에 오늘 투부정사 나오네요.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여기 설명도 있네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them, columns, 기둥들이 support, 지지하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기둥을 여러 개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즉 여러 그루의 나무가 있는 것처럼, 숲속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support the roof, 천장을 떠받치고 있도록 해줬습니다. better, 더 잘 떠받치도록. 안정성, 균형감 있겠네요. 뭐 함으로써 by ing, distributing, distribute는 나누다, 똑같이 evenly, 똑같이 무게, 하중이라고 하죠. 무게를 나누어 줌으로써 되게 안정적인 기둥을 디자인해낸 거죠. 그게 또한 엔지니어로서 엔지니어링에 적합했겠네요. 그죠? 네. 123쪽에 9번째 줄, 10번째 줄 마무리 되겠습니다. 오늘 2차시 수업을 여기서 마칠 건데요. 마무리 지어볼게요. 좀 속도를 좀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Because Gaudi recognized the superiority, 우월성을 알게 된 거예요. 자연의 모양에 대한 우월성을 놀랍구나, 뛰어나구나. 즉 자연의 어떤 그 형태에 대한 뛰어남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because 접속사 he was able to design a building, 그가 건물을 디자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어떤 디자인일까요? 뻔하죠. 파밀리의 교회에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 교회의 특징 바로 볼까요? 주격 관계대명사 that, 그것은 both A and B 나왔네요. beautiful 하기도 하면서도 functional, 기능적이기도 하더라. 자연의 곡선을 사랑했던 가우디의 디자인,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공학기술을 활용한 하중, 웨이트, 무게를 골고루 분산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한 기둥들, 그 속에서 마치 방문객은 자연 숲속에 와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해주는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로써 오늘 2차시 수업을 마치고요. 다음 3차 시에는 5가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클래스 카드 초대 코드를 여러분들 초대 카드 코드를 공지사항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